자, 이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기초나 지하 구조물을 시공할 때에는 먼저 터파기를 해야겠죠. 터파기 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터파기에 대한 질문도 그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 또 건설사에서도 자주 출제된 그런 유명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터파기 공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개착 공법, 아일랜드 공법, 트렌치 공법, 흙막이 공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흙막이 공법하고 개착 공법 이 두 가지를 좀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개착 공법은 주변에 구조물이 없을 때 경사면을 만들면서 파내려가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흙을 넓게 파버리는 거겠죠. 아일랜드 공법은 가운데를 먼저 파내고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한 뒤에 버팀대를 설치하여 둘레를 파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벽지를 해놓고 이렇게 흙을 판다. 네. 여기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버팀대를 기초 콘크리트에 버팀대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파간다. 트렌치 공법이라는 거는 둘레를 먼저 파고 구조물을 시공한 뒤에 흙막이 벽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파내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벽체를 놓고 양쪽을 파내고 여기다 구조물을 타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약간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고 흙막이 공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흙막이 공법은 토합이 작용하는 곳에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굴착을 한다. 흙막이 공법 같은 게 흙막이 공법은 간단하죠. 이거는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개념적으로 살짝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흙이 이렇게 이거 딱 잘라서 봤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먼저 구멍을 뚫어요. 네. 그 천공기 오거라고 하는데 오거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 H 파일 있죠. H빔을 여기다 갖다 꽂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잖아요. 네. 꽂아놓고 그 백호 이 바가지죠. 백호로 콩콩콩 쳐가지고 때려 박습니다. 그럼 얘가 속에 이렇게 박혀 있겠죠. 네.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으면 이만큼 정도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만큼. 한쪽 면을 파내는 이렇게 거죠? 한쪽 면에 흙을 파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약간 노출돼가지고 흙이 버티고 서 있어요. 그동안. 그런 네.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무 판을 끼워 넣어서 흙을 막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 파일 한번 집어 더 댄 다음에 좀 더 파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막이 파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흙막이 공법이에요. 이거는 흙막이 공법 중에서도 H 파일 그 다음에 토류판 공법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공법입니다. 네. 순차적으로 흙을 파 나가면서 가설을 대면서 내려가는 흙막이 공법 이게 되겠죠. 만약에 그 한 번에 너무 파버리면은 흙이 무너질 수 있겠네요. 예, 조금씩 파면서 예. 토류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흙막이 공법은 그래서 네. 그 저렴한 대신에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공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흙막이 공법과 개착 공법을 두 가지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개착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흙막이 공법은 H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꽂은 다음에 굴착을 하고 토류판을 붙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터파기 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그런데 이제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 질문이 또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흙막이 공법은 아주 중요한 공법이에요. 사실 집안 분야에서 설계라고 하면 흙을 쌓거나 흙을 파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응용 과정을 보시면 흙막이 가시설의 종류, 그리고 공법의 종류, 그 다음에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 사례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개설을 되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좌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들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아하겠죠. 네. 설명해달라 하고 이렇게 소리치겠죠. 네, 그럴 네. 것 같네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흙막이 공법, 넘어갔네요. 흙막이 공법 종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뭐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흙막이 벽에 의한 분류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뭐죠? 네, 가장 먼저 그 오픈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픈컷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굴착 부지가 좀 옆에 뭐 아무런 건물이 없고 하면 그냥 넓게 파도 되죠. 그래서 그냥 쭉 파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울기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뭐 토량을 많이 파야 돼서 비경적일 수도 있지만
따로 어떤 뭐 부재를 대거나 뭐 벽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빨리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파는 걸 오픈 컷 공법이라고 하죠.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네. 한번 그 그림 볼까요? 이 각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나요? 이 각도는 아마 이 집안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강도를 고려해서 네.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는 각도를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연약 집안이라면은 좀 더 기울기가 낮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죠? 사실 연약 네. 집안에는 이 공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예, 그래서 아주 낮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토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네. 흙막이 벽을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제가 질문을 좀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연약 집안의 경우에는 다른 걸로 쓰면 되고 약간 이렇게 기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만 이 개척공법을 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용어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지. 예, 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네. 이런 공법이 있다. 뭐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알고 이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아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설, 흙막이 가시설 벽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많은 지보재 종류가 있는 거죠. 그 지보재에 따른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먼저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벽체입니다. 벽체. 그리고 이쪽에는 흙이 가득 차 있는 거고요. 이쪽에 흙이 차 있는 거고 이쪽은 굴착을 이쪽에 했고. 굴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에 어떤 식의 지보재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벽체고 저건 이제 스트럿이라고 하는데 스트럿 지보재라고 하는 거죠. 스트럿을 굴착을 순차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파고 지보재를 대고 좀 가서 설명해야겠네. 요만큼 파고 지보재를 대고 그 다음에 좀 더 파고 지보재를 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고 내려가고 지보재를 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럿 지보재이고 스트럿 공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멘트로 임의로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기초 같은 거네요. 네네. 이거를 블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이런 H 파일 같은 거, H 빔을 대서 이 벽체를 밀어주는 네. 형식인 거죠. 이렇게 설치하는 게 레이커예요. 네. 그런데 뭐 그냥 뭐 주변 얘기를 더 해드리면 이 레이커 공법은 사실 시공하는 분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이커를 떼고 레이커를 시공한 이유, 흙막이를 이렇게 판 이유는 이 안쪽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이제 구조물을 뭐 빌딩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지하장,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얘를 털고 얘를 시공을 못 하죠.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얘를 놔둔 상태에서 음. 얘를 구조물을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나중에 잘라내고 뭐 털고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구조물 손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공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한다 하는 거죠. 예. 이제 레이커 공법이고요. 계속 스트럿으로만 갈 수는 없고 이제 밑부분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커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굉장히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좀 귀찮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건축하시는 생각할 수 분들이 되게 있겠네요. 안 좋아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타이로드 같은 거는 여기를 잡아주고 안에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의 뭐 고정 지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스앵커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 정착장, 그리고 여기는 자유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굴착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강선 같은 걸 집어넣고 여기에는 튜브 같은 걸 넣어서 꽉 정착을 시킵니다. 이 콘크리트 그런 콘크리트 같은 걸 넣어서 꾹 정착을 시켜서 굳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줄을 확 당겨요. 당겨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당겨주는 힘 때문에 네. 얘가 이쪽으로 눌러주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스앵커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스앵커를 좀 더 많이 쓰고 싶어 해요. 레이커보다. 그런데 네. 이제 어스앵커는 보시면 알겠지만 깊게 찔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접한 곳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 건물 지하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못 쓰겠구나. 얘를 찌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레이커로 가는 거죠. 이런 뭐 내용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뭐 좀 더 외우시기 편하겠죠. 상당히 길게 찌르나 보네요. 얘 좀 길게 찔러요. 네. 제가 정확한 미터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뭐 한 4, 5m 정도는 찌르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소일 레일은 잘 안 쓰나요? 소일 레일을 제가 쓰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소일 레일보다는 어스앵커를 주로 쓰고 안반인 경우에 락볼트를 쓰는데 여기 안반의 락볼트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네. 소일 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철근처럼 생긴 거 철근처럼 생긴 흙에다 꽂아 놔가지고 네. 흙이 조금 더 자기들끼리 잘 뭉쳐있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흙이 잘 네. 뭉쳐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가 찔러 넣어서 무너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써져 있는 그 표에 써져 있는 것들을 그냥 용어만 이렇게 외우신다기보다는 방금 성현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제 이번에는 그 흙막이 벽에 의한 이제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H 파일 공법, 강렬말뚝, CIP 지하연속법인데 뭐 이런 것들도 그림과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H8 공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고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게 H 파일이죠. 그러니까 네. H 파일, H 빔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쭉쭉 박아놓고 순차적으로 굴착을 요만큼 맨 처음에 굴착을 했을 거예요. 굴착을 하고 토리판을 끼우고 여기다가 또 이제 H 빔 이렇게 띠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대면서 네. 순차적으로 계속 파 내려가는 방식이 이제 H 파일 토리판 공법이 되겠죠. 네, 한 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H 순차적으로. 파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굴착하면서 토리판을 갖다 대는 네, 되고 그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어스 앵커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꼭다리가 나와 있는데 살짝 있네요. 예, 이게 어스 앵커를 박아 놓은 거예요. 스트럿이 없으니까 뭔가 지지를 하고 있겠죠. 이게 네. 어스 앵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H 파일 토리판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강널말뚝 공법입니다. 시트 파일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 시트 파일이라고 하고 실제로도 시트 파일이라고 많이 해요. 시트 파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연약 집안인 경우에 설치를 좀 자주 하는 연약 집안인 경우에 설치를 하는 그런 흑막이 공법이에요. 연약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 H 파일 토리판으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설치는 여기 기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잡고 꾹 눌러요, 그냥. 꾹 누른 다음에 파 내려가는 방식이죠. 얘도 물론 집어제를 대면서 내려갑니다. 여기 표시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네. 예, 그렇게 차수가 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강널말뚝을 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흑막이 공법 중에 CIP라고 네. 하는 공법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캐스팅 플레이스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현장에서 네, 하는 현장 거죠? 공법이에요. CIP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를 붓고 철망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철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망을 네. 넣고 중간중간에 이제 H 파일도 같이 시공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는 흑막이 벽체고요. 흑막이 벽체 강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이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흑을 파면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돼 있거든요. 흑의 네. 무게 때문에. 근데 얘는 벽체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 변이를 좀 잘 제어할 수 있는 공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 대신에 얘가 물을 바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물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차수 공법을 좀 세워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뭐 강렬말뚝을 사용을 예, 한다거나. 시트 파일을 해야죠. 근데 그렇죠. 시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약해요. 벽체가 네. 많이 변이가 생기고 네. 변이 검토를 크게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걔는 변이가 많이 생기는 벽체이기 때문에 네. 예, 하지만 얘는 변이를 좀 제어해야 될 때 뭐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콘크리트 파일과 이제 H 파일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콘크리트에 철망이 네. 들어가 있고 철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사이 세 칸째 하나씩은 H H 파일이 있고.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예, 지하 연속벽입니다. 지하 연속벽 같은 슬러리 경우에는 예, 슬러리 월이라고 하는데 음. 이게 왜 슬러리 월이냐면 일단 흙을 수직으로 파요. 네. 파 내려가면 얘가 무너지려고 할 거잖아요. 거기다가 슬러리를 넣어요. 슬러리 혹은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흙탕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흙에 바로 스며들지 않고 흙을 수압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철망을 집어넣습니다. 설명 빠르게 네, 집어내겠네요. 지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콘크리트 다시 부어가지고 슬러리어를 빼내고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그런 벽체인데 지하 연속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순차적으로 쭉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필요한 그 연약 지반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이전에 지하철 공사할 때도 많이 쓰인다고 하죠. 차수를 해야 되는 때 쭉 치면서 아예 영구적인 벽체를 생성해 버리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되는 거네요. 예, 아예? 방금 전까지는 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잠깐 쓰고 버리는 용도예요. 그렇죠. 근데 네. 얘는 아예 설치를 해놓고 쭉 쓰는 그런 아예 방법이라고 구조물 할 수 벽체처럼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